그냥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 15년 차 이제 기자 IT 그런 백엔드 쪽만 처음에 포털 담당 기자였는데 2년 정도는. 근데 한 2009년부터 제가 빅데이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13년이 됐는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데. 왜 그런 거 봤더니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한국은. 그러니까 흐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 근데 그 바뀐 걸 인정하면 되게 쉽게 대응하고 갈 것 같은데 조급하긴 하신데 바뀐 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자기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매번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약간 흐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분석 되게 중요했다고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이제 2010년부터 두 번째가 클라우드가 막 떴다고 해서 그때도 2010년부터 클라우드가 되게 주목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그게 분석이 있어요. 그 분석은 계속 IT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 IBM이 존재하는 IT 역사를 따진 100년인데 항상 중요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았어요. 항상 중요했어요. 모든 기업 내부에 항상. 그리고 2011년에도 분석이 또 두 개나 더 들어가요. 차세대도 있고 소셜 쪽도 한번 분석하자. 그러다가 2013년, 12년이 됐는데 그때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가트에서 처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다뤄왔고 되게 중요했는데 왜 2012년에 가트는 모든 고객이라든가 vendor들 그리고 설문조사를 다 하고 실무 담당자들과 인원을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이 용어를 우리는 이 전략 기술에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저런 거 보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저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되면 또 이제 앞에서 그냥 분석이 또 이제 또 두 개잖아요. 이거 보시면 계속 분석 얘기 계속 들어가요.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계속 취재하니까 만나다 보면 전통적인 분석 진영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등장했는지 별 관심 없어요. 항상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 중에 어떤 벤더들이 또 마케팅용을 해가지고 월급 팔려고 하고 나왔구나. 이런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거,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일을 벌였죠. 페이스북에 IT 기자들이 삼성전자 그 빅데이터 하는 그 POC 할 때 쌍욕을 해놨어요.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삼성전자 팀들이 이제 후문으로 보면 그 팀들이 왜 갑자기 기자들이 니네는 망할 거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계속 하는 거예요. 가봐라. 니는 분명히 망할 거다. 그러다가 한 2개월, 3개월 프로젝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론에 다시 나온 게 오라클 엑사데이터가 메인으로 뽑혔다. 근데 뒤에 썼죠, 기자들이. 그럼 원래 DW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쓸데없이 몇 개월만 또 차세대 그 빅데이터에 대응한다고 이미 DW 엑사데이터 몇 년 동안 사업된 사람들이 또 다른 차세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어저께 산 물건을 쓸데없이 또 POC를 했냐.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당신 또 실패할 것이다. 뻔하다니네. 가봐야 실패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몇 개월 있다 봤더니 멈췄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웃긴 거죠. 저희도 현업 담당자도 아니고 현업에서 계속 했던 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다고. 왜?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형태로 가다 보면 분명히 죽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그게 그러니까 3월부터 준비 계속 하시고 실무팀 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랬다가 실행 딱 했다가 POC 딱 하려고 해서 두 달만 딱 벤더들 부르고 딱 했더니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와서 그 많은 시간이 허비됐던 것 자체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양반이 한국에도 자주 들어와요. 클라우드 때문에 아마 많이 벤더 말고라든지 현업에 계신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하시다 보면 이분을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이분을 만나고 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거의 절망적이에요. 실제 왼쪽 클라우드도 되게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인데 이 양반 얘기 딱 듣고 안 되는구나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딱 그랬어요. 제가 당신들 우리나라 그 아마존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해가 있었는데 10월부터 1월, 2월 그때 가장 주문량이 많이 할 때 그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많이 사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이 지나가면 장비로 많이 사놨는데 그 다음에 놀리려고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저걸 한 거다. 그게 아마존이 그래서 클라우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받아들인 분도 있고 저도 처음에 기사를 그렇게 썼었는데
이번에 물어봤어요. 얘네 그래서 클라우드 했다고 했더니 누가 그래?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말이 누가 했지? 근데 찾았는데 안 나와요.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그 특정 시점에 주문량이 폭주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 근거는 진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시점을 잘 보라고. 자기네가 EC2를 선보인 시점이 아마존이 설립하고 나서 딱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는 저 밑에 걸 했다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전통적으로 확장되기가 쉽지 않았다. 주문량이 나왔을 때 쭉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용성, 고가용성 확보가 인터넷 서비스 쪽은 엔터프라이즈랑 다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기술은 그게 그렇게 고가용성에도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었다. 근데 지난 10년간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축적되었다. 그러다가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완전 내재화시켰다. 그러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생각한 클라우드의 정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죠. 아마존이 생각한.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어야 된다. 늘어났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상화된 인프라에서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저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 세일즈포스닷컴하고 이제 오라클 최근에 손을 잡았는데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오픈월드. 또 오라클 레디엘에서 되게 엄청난 악명을 떨치는 이 대만 쪽에서 자기네 고객 행사에 세일즈포스닷컴 회장을 초대하고 나서 비웃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맞받아치고. 근데 둘이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세일즈포스닷컴을 대상으로 오라클 레디 회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아마존이 정의한 그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세일즈포스닷컴 봐라. 니네 구글처럼 늘어나냐 니네 시스템. 그것도 아니다. 니네 가상화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니네는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사람한테 카운트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클라우드라는 걸 갖고 포장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 했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세일즈포스닷컴 회장은 니네는 뭐 저거나 있어? 저거나 애플리케이션 있어? 이런 얘기 했어요. 깡통 속에 뭐가 있는데 니네 건 이렇게 해서 맞받아치고 있었는데 정의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 딱 했어요. 미국 기업 내에 되게 유능한 운영자들, 엔터프라이즈 일했던 단연간의 막 수십 년의 경험이 있는 운영자들을 우리 아마존은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저 뒤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4시간 돌리는 게 목표였다. 아마존은. 근데 그동안 초기에는 자기도 다운타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시간에 돈을 못 벌었다. 자기는 목표가 명확했던 거예요. 24시간 돌리면 전 세계에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처음 나왔던 웹 기술을 가지고는 24시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보면은 상거래 업체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예정된 다운타임도 또 가져가는데 그것도 그 시간도 아까웠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서비스는 절대 주면 안 된다. 그 얘기 듣고 나오니까 그런 생각, 그날 듣고 집에 이제 담배 피우고 집에 왔는데 그때 아마 통신사 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진다고 일요일까지 다운됩니다. 이런 게 올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통신사의 태도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이동통신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까지 안 된다고 하면 잘리잖아요, 다. 근데 웹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지난 10년, 20년이 지났어도 한국통신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항상 추석 때라든가 뭐 명절 때 엔지니어들이 다 힘들게 일하고 구축한 다음에 항상 다운타임을 갖는 거죠. 웹에 관련된 것도 심지어 그렇다는 거예요. 차세대 시스템 같은 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웹 업무까지 그런 태도들을 계속 견제하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다음에 10년이 걸렸대요. 그런 다음에 든 얘기는 네이버나 다음이 하지 않으면 저 일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인력들이 축적된 회사나 조직이 그리고 거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얘기할 때 기술 못지않게 되게 2008년에 미국이 아마 이제 미국 자료도 많이 보시고 이제 기획팀에서 준비 많이 하실 텐데 미국은 2008년을 전후해서 모든 IT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나오는 모든 보고서 그런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혁신 이쪽하고 비용 절감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IT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더 이상 과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미국. 주주들이 나 너 미쳤냐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게 잠깐 미국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유럽도 2년 있다가 금융위기 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게 운영 비용도 줄이고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IBM, CIA가 아마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쓴다고 하니까 지금 IBM이 그 회계감 시국에 조사해 주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기 아마존한테 질 것 같으니까 IBM이 덤핑을 딱 쳤거든요. 고객을 뺏기느니 차라리 헐값을 드리겠다. 근데 CIA가 필요 없어. 해가지고 더 비싼 돈을 준 아마존을 선택했어요. 우리나라 고객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지만 바뀌고 있는 걸 CIA도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도 돈도 없고 앞으로 있는 서비스를 쓰겠다.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이건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저 이제 전주문님 죄송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요거라고 생각해 주장하죠, 저는. 이게 뭐냐면 쓰레기였어요,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원래 정통적으로 다뤘던 깔끔한 데이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2010년, 11년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다뤘던 되게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거는 담아놓으려고 했더니 IT 비용이 너무 비싸서 굳이 담아놓을 수도 없었다. 2천억, 3천억 들어간 데다가 쓰레기를 버리느니 차라리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는 10년 전 기사를 갖고 분석할 수가 없어요. 로그를 한 번도 저장하잖아요. 3개월 단위를 버렸거든요, 모든 미디어들이. 그래서 그러죠. 아침 9시부터 지난 10년간 조선일보가 10년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어떠한 기사들을 가장 클릭을 많이 했는지 10개를 꼽아내라. 여러분 하실 것 같죠? 근데 물어보면 미쳤나 그래요, 전산팀에서. 로그를 저장한 적이 없어요. 3개월 단위를 버렸어요. 그냥 쓰레기로 버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 쓰레기를 다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들이 이거를 다루면 이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전 그러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있을지,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맨날 보시면, 뉴스 보시면 김포 쪽에 신메릴지가 생겼잖아요. 서울은 더 이상 안지도에다 버리지 않을 뿐 저 쓰레기는 지금 계속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인천에서는 돈 더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무슨 쓰레기 더미 받는 곳이나 서울시 쓰레기 처리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걸 다루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쓰레기를 다룬 게 아니라 용도를 변경시킨 거예요. 저 땅을 데이터를 다룬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힘든 거죠.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자들도 처음에 하도 저 노란 코끼리 나왔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왜 하도이 노란 코끼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도 생태계를 하고 있는데 다 동물 이름들의 코드명이 나와요. 물어봤더니 이거 만든 도그 커팅의 아들인가 딸이 노란 인형 들고 하도 그랬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 노란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이 그림을 우리 사회가 안 받아들인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맨 밑에 보면 기술의 빅데이터의 기술셋은 플랫폼 기술은 하드로 끝났다. 하드과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오픈소스로 끝났다. 지금 미국에 아마 다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VC들이 빅데이터도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밑에 있는 뭐 클라우드랑 오토노스, 네발, 기타 등등 업체들한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쟤들이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깔렸어요. 다 인정한 거야. 유럽도 다 했고 다 하드웨어. 그냥 빅데이터 하면 하드웨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 위에 아까 말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가쿠라든가 수많은 벤처가 하드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애플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VC들은 야 기회가 저기 있구나. 돈 있으면 저기 가자. 근데 진짜 금방 돈 벌고 싶으시면 일본에 조만간 라인이 상승한다니까 아마 그쪽이 더 빠르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내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빅데이터 뭔가를 해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가 썼던 기술을 지금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IBM, 오라클, MS가 기술을 이 주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분들은 그거를 수용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 플랫폼 확보가 되게 중요하죠. 또 오픈소스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 빅데이터랑 클라우드를 진짜 잘 하시려면 엔터프라이즈가 엔지니어 집단을 아웃소싱했던 집단들을 다시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아웃소싱 비용 절감으로 봤던 그 시각을 돌리지 않고 그 엔지니어들의 가치를 보지 않고 하면 저건 두 개 다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맨 마지막에 이거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수용이 불가능하다. SLA는
엔터프라이즈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SLA 기준을 놓고 지금 빅데이터를 받아서 거기다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 나온 기술이 뭔지를 보고 거기다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이 있어요. 다운되면 안 돼요. 근데 저건 다운돼도 다른 문제거든요. 다운돼도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다운되지 않는 시스템의 기준을 맞추라고 하니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벤더가 다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한국에 들어있는 IP 벤더들한테 니네 저 하드 파트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4년 동안 기자들한테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파트너가 없어요, 한국에.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플라이언스 해법이다? 미국에서도 어플라이언스가 해법인 줄 알고 어플라이언스 내놨다가 그 벤더들도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분석하면 가치가 있다. 저 그러지. 가치는 있는지 없는지 빅데이터 쪽 파트는 모르니까 다뤄봐야 된다.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다시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 과학적 분석가가 외부에 있을 것이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대고 플랫폼 파트너들은 외부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같이 하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은 같이 양성을 같이 안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의 가치를 외부 사람이 내같이 못 읽어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공공기관은 100% 실패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박진 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전 공공기관은 100%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못하는 일을 과연 공공이 해낼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세금 버리는 일이라고 우리 맨날 얘기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안 됐어요. 네, 마치겠습니다.